안녕하십니까. 서론 결론 파트를 맡은 박유찬입니다. 저희는 어류형 어초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을 전과정 평가를 통해 분석하여 사각형 어초와 잠보형 어초의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인공어초의 역할과 중요성으로는 해양 생물을 보호해주고 배양하며 먹이장, 휴식장, 산란장, 서식장 등을 제공해주고 수중 레저 장소로도 활용되어 수산 자원 증대에 기여합니다. 인공어초의 환경 문제로는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인공어초의 파손으로 인한 오염, 인공어초 난파선의 독성 화학물질 침출, 인공어초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있습니다. 전과정 평가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록 및 범위 정의, 전과정 목록 분석, 전과정 영향평가, 전과정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인공어초를 평가했을 때 사각형 어초와 잠보형 어초 선정이 목록 및 범위 정의가 되고 이어서 제작 과정 전과정 목록 분석, 8가지 영향 범주 평가, 환경 영향 비교 분석으로 총 4단계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어초의 전과정 평가 두 번째 파트 목적 및 범위 설정을 맡은 송준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결과 해석, 결론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사각형 어초와 잠보형 어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각형 어초는 국내 인공어초의 총 설치 용적과 설치량 둘 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제작이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보형 어초는 사각형 어초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며 안정성이 높고 복잡한 내부 구조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각 어초의 특징으로는 사각형 어초는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제작이 용이하고 경제적입니다. 주로 콘크리트로 제작되며 내부에 공간을 두어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합니다. 표면적이 넓어 부착 생물의 착생이 유리하며 적층이 가능해 다양한 규모의 어초 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잠보형 어초는 도명태의 구조로 수중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해양 생물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체 역학적 설계로 인해 조류에 의한 침식에 강하며 주변 수역의 흐름을 개선하여 영양 염류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국내 인공어초 설치 현황을 보시면 사각형 어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각형 어초가 경제성과 범용성에서 다른 어초들보다도 효율이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보형 어초는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설치 면적 대비 비율이 높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여 많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어초들은 특수한 환경이나 목적에 맞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 단위, 기준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어초의 주요 기능은 어류의 먹이장, 산란장, 성육장, 휴식장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의 기능 단위는 인공어초 1개의 단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해양 환경에서의 인공어초 운용 단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 흐름은 1개 단지당 최소 용적 80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각형 어초 100개와 잠보형 어초 8개를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스템 경계 설정입니다. 시스템 경계는 인공어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의 취득부터 제작 과정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인공어초는 국내에서 시간 제한 없이 제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재료의 운송과 제작에 사용된 기기들을 시스템 경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 과정의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도 및 시스템 경계는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최근 5년 이내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평가 범위는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분류화와 특성화까지만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공어초의 전과정 평가 두 번째 파트 목적 및 범위 설정을 맡은 송준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령 및 제한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데이터를 기반하였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어초 제작에 직접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였으며 인공어초 표준 설계 지침을 기준으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한계가 있어 일본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어초의 정관형 평가의 목록 분석과 환경 영향을 맡아 발표를 하게 된 김지평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인공어초의 제작 과정에서의 목록 분석과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음으로 각 과정에 대한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목록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목록 분석의 결과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분석 시 사각형 어초와 전보형 어초 둘 다 132종의 유효물과 69종의 유출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의 물질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록 분석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향평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할 결과는 지구온난화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12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자원 소모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25가지 물질이 나타났으며 그중 텅스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산성화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며 5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질소산화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광화학 산화물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영향이 더 크고 2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오존 감소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2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클로로디플로로메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부영화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4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질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생태계 독성 수계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5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그중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말할 결과는 생태계 독성 육상계 영향평가입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사각형 어초가 환경 영향이 더 크고 5가지의 물질이 나타났으며 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목록 분석 및 환경 영향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파트 인공어초의 전과정 평가 환경 영향 결과 해석 부분의 발표를 맡은 서동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부분에서 사각형 어초가 장보형 어초보다 1.24배 정도 더 큰 잠재적 환경 영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 물질로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영향의 약 98.27%를 차지했습니다. 두 어초 비교 결과 모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자원 소모와 산성화 영향입니다. 자원 소모 부분에서는 사각형 어초가 더 큰 잠재적 환경 영향을 보였습니다. 텅스텐, 몰리브데넘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산성화입니다. 산성화 또한 사각형 어초가 1.23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광화학 산화물과 오존 감소 영향입니다.
영양범주, 주요 원인 물질, 영양 비율 이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광화학 산화물에는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탄화수소, 오존 감소 부분에서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영양화와 생태계 독성 영향입니다. 부영양화로 수생태계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고 질소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주요 영양 물질입니다. 다음은 수계 독성입니다. 수계에는 수은 그리고 납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상계에서 또한 존재하는 독성들입니다. 비소 그리고 수은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 비교 분석입니다. 지구온난화 부분에서는 사각형 어초가 1.24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보였고 산성화 부분에서도 또한 사각형 어초가 더 큰 영향, 그리고 광화학 산화물 부분에서도 사각형 어초가 더 큰 영향, 그리고 생태계 독성 부분에서도 사각형 어초가 더 큰 영향을 보였습니다. 환경 영향 차이가 작은 범주로는 오존 감소 부분, 자원 소모 부분, 부영양화 부분입니다. 셋 다 다른 범주에 비해 두 어초 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전체적 영향에서는 8개 환경 범주 모두에서 사각형 어초가 잠보형 어초보다 더 큰 잠재적 환경 영향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수은 등이 주요 환경 영향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작 과정 개선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 결과 사각형 어초와 잠보형 어초의 제작 과정에서 총 132종의 유인물과 69종의 유출물이 목록 항목으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8가지 환경영향 범주 모두 사각형 어초가 더 큰 잠재적 환경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영향 범주와 산성화 영향 범주에서 각각 21.72%와 20.29%의 차이를 보였으며 광화학 산화물은 12.04%, 생태계 독성 및 수계는 10.6%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의로는 사각형 어초의 잠재적 환경 영향 감소로 수산 자원 증대와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각형 어초의 제작 과정 개선을 위한 전과정 평가를 활용할 수 있고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국내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인공어초의 전과정 평가를 확대하여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면 더욱 신뢰성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 사각형 어초의 높은 환경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공어초 설치 시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제작 과정 개선을 통해 환경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